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공부보다,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숙사 공부 적정 시기예요. 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 옛날에는요, 어, 이 정년 퇴임 전, 이때였어요. 공부하시는 시기가. 근데 요즘은 이게 사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요. 대학 졸업 후 결혼 전. 옛날에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하면 거의 바로 결혼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결혼 연령이요, 한 5년 늘었습니다. 5년. 옛날에는 28세에서 30세 정도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33, 35대, 즉, 졸업하고 나서요, 약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에서 5년. 그리고요, 또 하나 변한 게 있다면은 이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이 고참들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끝까지 같이 가자. 막 이랬는데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앞길은 자기가 앞가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3에서 5년 동안 뭐 할 것인가? 물론 연애도 하실 분도 있고, 뭐 공부하실 분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왜냐면은 이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회사를, 회사가, 회사가 뭐죠? 경제적 플러스, 본인의, 자아 실현, 뭐 이런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이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음, 삶에 아주 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옛날만큼의 그 중요한 평생 직장이다 이런 개념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업무 하시면서 육아, 보통은 이게 신혼 초기죠. 신혼 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불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애들이 애들이 한 아기가 한 8살?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요, 거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육아가 아니더라도요, 이 회사 업무를 한창 할 나이 때가 언제죠? 대리 과장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 회식은 기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고요. 야근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요. 최근에는요. 뭐죠? 이 회사보다도 본인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 자격증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이 주는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어, 이 나의 이 생활을 영위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기숙사 공부를 한번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년 퇴임전이 좋습니다. 정년 퇴임전 시간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언제까지요? 허리하고 눈하고 어깨가 멀쩡할 때 해야 됩니다. 즉 사지가 멀쩡할 때, 몸하고 사지가 멀쩡할 때 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퇴임전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쭉 있으면요. 나이 55세, 60살 넘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 특히 눈 안 보여요. 그다음에 어깨도 아픕니다. 60견, 50견. 그다음에 허리도요 장시간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숙사 공부는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에는 무조건 시작하셔야 된다고.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쪽 업무 이쪽 그러니까
정기 계통에 계신 분들은 그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 또 회사에서의 위치도 차부장급 이상이죠.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 많다. 물론 이 머릿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을 하고 계실 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몸으로 움직여야 될 일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이 대리과장보다. 머리로 이제 주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위급하고 미팅하시고, 뭐 이런 정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어, 겉보기 시간은 많습니다. 겉보기 시간. 예, 겉볼 때 시간은 많아도 그분들이 뭐 일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유가 있다. 왜? 그리고 밑에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밑에, 물론 보지만은 눈치를 그래도 덜 본다. 예, 덜 본다. 그게 좀 장점이겠죠.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약간 그래도 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걱정들 많이 하시죠. 은퇴형.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회에 영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60세, 70세면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재수 없으면 100, 100살, 재수 겁나게 없으면은 150살. 뭐 이런 150살까지는 무리겠죠. 저희 세대라고 해도 그래도 못해도 8, 90 주위에 지금 8, 90 다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희가 30살까지 공부해서 얘네들 가지고 몇 살까지요? 한 50세까지 버티시죠. 50세에서 60세까지 잘하면 버티죠. 그러면은 60세부터 60세부터 못해도 80, 뭐 90세까지 20년, 20년은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요즘에 다 고민들 하고 계시죠? 버틸 것? 버틸?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전기 기술사 종목 선정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개인의 성향은 개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 서술식을 좋아하는지 수식을 좋아하는지 벡터를 좋아하는지 그림을 좋아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건축으로 갈 건가 발송으로 갈 건가를 결정을 하시고 플러스 본인 업무가 내가 건축하고 가까운지 발송하고 가까운지 그다음에 취득했을 때의 나중에 활용도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요 나중에 활용도를 보고 공부한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어 본인이 어떤 걸 더 자신 있게 아니면은 내가 볼 때 편안하더라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성, 그다음에 활용도. 이거는요, 남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소는 수량은요, 사실 건축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발성이 많고요. 뭐 응용은 왜냐면 뭐 전동기부터 뭐 전열 뭐 다 봐야 돼요. 물론 안전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기타 전기 안전에 관련된 거를 많이 보셔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또 일반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정도거든요. 근데 뭐 내가 안전을 하겠다. 응용을 뭐 제가 만약에 안전 관련된 이론을 했으면 전 전기 안전을 공부했겠죠.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응용이나 안전이나 기본 베이스가 건축 발성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배전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발성 배전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발성하고 얘네들은 안전은 발성하고 관계 있고요. 응용은요 건축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을 한다고 해서 안전만 꼭 하실 게 아니고요. 발등 배전 관련된 문제도 자주 보셔야 되고, 건축 관련된 문제도 자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전기 응용을 공부한다고 해서요. 응용만 무작정 보실 게 아니에요. 건축 전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거죠. 응용하고 안전을 선택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응용하고 안전은 내가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쉽게 공부해서 취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조금만 어려운 거
나와도요, 어려운 거 나오면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아, 내가 응용하고 안전 보는데, 응용하고 안전 보는데, 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 이 기숙사 공부할 때 적절한 마인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경우가 물론 대다수는 아니고요. 일부 분에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은 취득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 건축하고 발성을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있고 그걸 응용하고 또 안전 파트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응용적인 그러니까 더 적용하는 이런 기술사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활용 가치는 개인 업무의 연장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뭘 할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준비 방법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학원, 인강, 스터디, 개인, 혼자 사는 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뭐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랬지만 어 제가 합격할 때까지 학원을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을요. 거의 학원에서 거의 한 12시간 이상씩을 합격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럼프가 잘 오지 않아요. 학원 다니면. 그다음에 내가 공부 안 될 때요. 학원에 일단 짐 싸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약간 이 평상시에 있던 그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힐링이 돼요. 그다음에 이 가면은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기할 사람이 있다. 그 대신에 비용, 시간, 사람 복잡복잡한 거 싫어하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저기죠. 단점입니다.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멀리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인강입니다. 이거는 편리하고 시공간의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인강 들으실 때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취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잡니다. 그러면 그 인강은 끝이에요. 왜? 다음에는 그 사람 목소리만 나와도요. 잠이 잘 옵니다. 한마디로 취침용이 됩니다. 취침용. 취침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취침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한쪽으로만 온사이드로만 이렇게 전달받는다 이거죠. 물론 인강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지가 강하신 분들. 그다음에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약간 개인 과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좋겠죠. 사람도 많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비용도 좀 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 스터디 하실 때는 이 기술사 분들이 꼭 있는 스터디를 가셔야 됩니다. 뭐 섬생끼리 있는 스터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춥니다. 왜냐면은 그런 데 가면요, 이 꼭 이빨 세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 강하신 분들. 자기 주장.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 자기 경험. 특히 기숙사 시험에서 위험한 게요. 위험한 게 이 자기 경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 경험. 근데 자기 경험이 맞다 틀리다를 항상 강조하시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기숙사 시험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철도에서 하셨던 분들은 전기철도의 그 전기 설비가 모든 전기 설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전혀 그렇잖아요. 건축전기 틀리고요. 플랜트 틀리고요. 토목 틀려요. 또 토목에서 아니면 건축전기 이쪽 일반 하우징에서 하셨던 분들은 일반 하우징 쪽 뭐 전산센터 뭐 병원 이런 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플랜트나 토목 그다음에 전기철도에서도 아주 우수한 설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복잡하고요. 더 더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세계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스터디에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 팀원들을 잘 만나시는 게 관건인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혼자 사는 거 자유도가 뛰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의지가 강해야 돼요.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슬럼프가 자주 옵니다. 이 슬럼프가 오게 되면요. 슬럼프는요.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와요. 6개월. 물론 학원 다녀도 오긴 옵니다. 근데 학원 다니면요. 슬럼프가 빨리 극복돼요.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가 빨리 극복돼요. 그게 차이예요. 그다음에 개인이 공부하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 학원이나 인강이나 스터디는 다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몰라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데요. 괜히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산으로 가 있어요. 공부가 이 기술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기 이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술사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지. 저희는 전기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아, 그게 차이예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술사 합격이 목적이지 박사처럼 전기 이론을 아주 깊게 들어가지고 내가 뭐 전개와 자개를 겁나게 잘 알아가지고 막 걔네들의 이 원자의 스피, 전자의 스핀이란 거야. 스핀에 의해서 뭐 전자파가 나고 뭐 어떻게 전혀 필요 없다. 그런 공부를 하시려면요. 대학교를 가셔야죠.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기숙사 공부는 그런 공부가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걸 위해서 제가 기숙사 공부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기기사와 전기기술사 연관성입니다. 전기기사 난이도는요. 기사 중 최고. 네. 전기기술사의 난이도는 기술사 중 그래도 뭐 최고는 아니지만 얘네들도 최고입니다. 근데 저기보단 낮아요. 뭐 구조, 건축 구조, 토목 구조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낮긴 낮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5대 기술사 안에 들고 어렵습니다. 둘 다 최고예요. 둘 다 최고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합격률이 20에서 30% 아니면 10%, 뭐 많이 봐줘도 10%. 여기는 1에서 2%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만큼 이 난이도가 어렵다. 그 다음에요.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 만약에 콘덴서 설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은 기사에서는 뭐 역률 개선, 그죠? 뭐 이거를 뭐 단답형 이렇게 쓴다고 하면요. 기술사는 이거를 세 페이지로 써야 돼요. 네,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려면 이 전반적으로요. 이론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썰을 푸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페이지를 글로만 쓰냐? 그러면은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이 세 페이지에는 그림하고 팩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어, 자,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질문 하나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럼 기술사가 어, 전기 기사를 공부하면은 취득하냐? 바로 취득 가능하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기 기사 중에서도 이 이 기사 중에서도 이 최고의 전기 기사, 네, 틀려요. 그 얘기는 뭐죠? 취득 못해요. 취득 못합니다. 바로 공부하면은. 근데요, 한, 한두 달이면 취득해요. 근데 기술사는요, 한두 달이 아니고 3년 이상 하셔야지 취득해요. 이게 차이예요. 기사의 차이는 공부량 많아요. 전기 기사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얘네들도 이 기술사가 문제 출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동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술사 문제들도 꽤 나와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 기술사가 당연히 취득 못 합니다. 근데
한 몇 달만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예. 그래도 뭐 기숙사가 실력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기숙사가 최고의 난이도긴 하지만 뭐 실력 있어서 아주 실력 있어서 뭐 빨리 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이 기숙사란 시험에 적응을 좀 하시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기사와 기술사. 그래서 이게 무슨 왜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요. 우리가 대학 졸업 후 기사를 보통 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기술사 공부를 이어서 하시면요. 이 괴리감이 없어요. 근데 한참 회사 업무 하신 다음에 하시면요. 거의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사 때부터 공부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오늘은 뭐 주저리 이렇게 일반적인 몇 개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요, 거의 5, 60대 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세요.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정년퇴임하신 분들, 정년퇴임 전에 계신 분들 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본인의 미래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래서 뭐 꼭 굳이 기숙사가 아니더라도요. 이때쯤 되면은 내가 뭘 할까 하는 거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나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